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중고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무상 지원하고 있지만 도내 전체 시군의 무상 교복 지원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취재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방진망을 학교에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짚어봤습니다. 속초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나면서 주택 복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5월 21일 오늘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 부부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중고교생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 해소를 위해 도의회에서 교복 지원과 관련된 조례안이 제출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모두 10곳. 홍천과 철원, 화천과 양구, 인제, 태백과 삼척, 양양 등입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곳은 영월과 평창. 아직 미정인 곳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고성 등입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불평등 시행에 의문이 듭니다. 누구는 지원받고 누구는 지원 안 받으니까 좀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내 전 시군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복을 지원받게 하자는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중고교 신입생 전원에게 30만 원 한도에서 교복비가 지원됩니다. 내년 대상 학생은 모두 2만 7천여 명. 필요 예산은 82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이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지역에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교육청에서 찾아가셔서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면 일선 시군을 설득한 뒤에도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원 예산의 분담 비율을 두고서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은 자치단체와 5대5로 예산 분담을 하려고 하지만 강원도와 시군 자치단체는 자신들이 3, 교육청이 7을 부담해야 한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청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담률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하고 또 18개 시군 중에서 아직 조례 제정이 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들도 이제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요청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늦어도 오는 9월까지는 두 기관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무상교복 정책이 내년부터 예외 없이 실행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어린이들은 미세먼지에 더 취약한데요. 초등학생들을 위해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방진망을 학교에 설치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아직은 걸음마 단계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창문을 활짝 열어둔 초등학교. 미세먼지를 일정 부분 걸러낸다는 방진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있지만 창문을 열면 미세먼지가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 그래서 방진망이 시범적으로 설치됐습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은 실내 활동밖에 할 수 없으니까 실내 공기가 너무 안 좋아지는데 그런 날 문을 열어놓을 수 있어서 그나마 저희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방진망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예산은 136억 원이 넘습니다. 일반 방충망보다 촘촘한 방진망을 설치할 경우 미세먼지는 70% 이상, 초미세먼지는 20% 이상 걸러낼 수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미세먼지 방진망이 설치된 교실입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얼마나 걸러낼 수 있을지 그 효과는 입증된 게 없습니다. 방진망 설치 후 교실 안팎의 공기질을 측정해야 효과를 알 수 있는데 강원도 교육청은 전문적인 측정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직 측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선례가 많지 않아 미세먼지 차단율과 같은 방진망 설치 기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실내 공기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으니까 그러한 기계를 이용해서 전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런 것들을 검사를 해야 할 계획입니다. 이런 이유로 강원도 의회에서도 제동이 걸리자 강원도 교육청은 효과를 검증한 뒤 전면 시행하는 쪽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속초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한 달 보름이 지나면서 주택 복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속초 지역에서는 이재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조립식 주택이 설치됐고 앞으로 주택 재건축 공사도 본격화됩니다. 김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산불로 18채의 주택이 불에 탄 속초시 장천마을. 불에 탄 건물은 모두 철거됐고 이재민들은 집을 짓기 위한 건축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40년 살았어, 형님. 그런 게 홀딱 요번에 타가지고 어제 가서 측량하라고 가서 시청에 가서 그거 해놓고 이러고 왔어요. 공공기관 연수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촌마을 이재민들을 위한 조립식 주택 설치도 시작됐습니다. 임대주택은 24제곱미터 면적으로 주방과 화장실에다 냉난방 시설도 갖춰져 있고 수도와 전기를 연결하면 바로 생활이 가능합니다. 속초 장천마을에만 18개 동의 조립식 주택이 설치돼 이달 말부터 이재민들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속초시는 전체 산불 이재민 77가구 가운데 24가구에 조립식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가구는 임대 아파트 입주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세계 연수원에 계시던 이재민들이 전부 임시주거주택에 와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좀 예전보다 생활이 좀 편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빠른 시일 안에 항구 복구해가지고 그분들이 영구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356세대의 산불 이재민이 발생한 고성군에서도 다음 주부터 조립식 주택 설치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방지단, 순환 수렵장 등 포획 위주의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내 야생동물 피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피해 건수도 늘고 있지만 면적의 경우 2017년 300만 제곱미터에서 1년 만에 400만 제곱미터를 넘어섰습니다. 피해 농가 보상 금액도 5억 원이 늘었습니다. 주로 많은 피해를 주는 멧돼지와 고라니의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매년 피해 방지단을 꾸리고 순환 수렵장도 운영하며 포획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지단 운영과 포획 수당 등 도내에서만 한 해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도 십수년째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상황. 농민들 입장으로서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이거를 정책적으로 생각을 바꿔야지 이게 개선이 되는 거지. 매년 반복되는 얘기만 하면 이게. 제주도의 경우 무분별한 포획 활동으로 야생노루의 개체 수가 급감하자 최근 유해 야생동물에서 해제하고 포획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포획 허용 기간 동안 개체 수는 급감했지만 농가 피해는 일부 늘기도 해 포획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제 노루를 잡다 보니까 이제 적정 개체 수도 지금 미만으로 지금 크게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노루에 대한 유해 야생동물 지정 이 부분이 정책적으로 좀 실패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제주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고라니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 개체 수나 서식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지자체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보전이란 측면과 관리라는 측면을 잘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백그라운드 데이터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사람들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생동물 포획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고 총기 사용으로 인한 각종 사고에 민원들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획 위주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오늘 5월 21일은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부부들의 일상을 황구선 기자가 담아봤습니다. 삼계탕 잔치가 열린 동네 식당. 마을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앉아 닭죽 한 숟가락까지 깨끗이 비웁니다. 혹시나 양이 부족하진 않은지 식당 주인 내외는 주변을 꼼꼼히 살핍니다.
팔순을 넘긴 이길호, 김길자 부부는 지난 22년 동안 동네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대접해왔습니다. 팍팍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려고 시작한 봉사. 해마다 5월 가정의 달과 복날마다 구수한 삼계탕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웁니다. 물 한 모금이라도 드릴 수 있다는 건 감사한 거지. 재미있고 그죠? 서로 이렇게 모아서 진짜 같이 웃을 수 있고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 학교 시간, 학교 앞 화물차 안에는 김용문, 최영실 부부가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달장애가 있어 혼자 다니기 힘든 딸을 데려다주는 모든 여정은 부부의 목. 암투병을 했던 시어머니를 모시며 4남매를 키워온 25년의 세월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애가 아프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것도 내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 예쁜 짓 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신랑이 있고 저희 가족이 있어서 이렇게 버티고 나가는 것 같아요. 생방송 불이 켜진 라디오 스튜디오 안에서 70대 노부부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째 라디오 방송을 해온 홍광기, 김선덕 부부는 반백년 희노애락을 함께한 세월 덕에 찰떡 호흡을 자랑합니다. 뭐든지 같이 하고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언젠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난 나중에 만약에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 행복과 기쁨, 슬픔과 고단함의 모든 순간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는 부부의 소소한 일상이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도는 국토교통부의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서 전국 48곳 중 7곳이 선정돼 국비 11억 4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지역은 원주와 동해, 삼척, 인제, 철원, 영월입니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위한 전초적인 사업으로 쇠퇴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체감도가 높은 단위 사업을 발굴해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년보다 비가 적게 내려 도내 저수지의 저수율도 크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80%대를 유지하던 저수율이 현재 전국 최저 수준인 60%대까지 낮아졌으며 본격 영농철을 맞은 일선 농가에서는 가뭄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달 누적 강수량은 가뭄이 극심했던 지난 2015년 5월보다도 낮아 최악의 가뭄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는 강원도 대학에서 지난해보다 30명 이하 소형 강의 비중이 줄어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논평했습니다. 정의당은 대학 알림이에 공시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강원도 대학 올해 평균 소형 강의 비중은 53%로 전국 평균인 57%보다 3.7%포인트 낮았습니다. 이 중 한림대가 17.4%포인트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정의당은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학들의 소형 강의 감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는 내일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18개 시군과 함께 체납 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이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가운데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대포 차량입니다. 해당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거나 미납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 등 체납액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와 인도 명령 실시 후 명령 불이행 시 강제 견인 뒤 공매 처분 등을 합니다. 춘천시가 여성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오늘 시청에서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 친화도시 시민 참여단 발대식을 갖고 참여단 위촉장 전달과 여성 친화도시 네트워크 대표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참여단은 여성들의 생활 불편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사항을 춘천시에 제시합니다. 춘천시는 오는 9월 여성가족부에 여성 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강원과학고등학교 학생 2명이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국제과학기술 경진대회에서 입상했습니다. 이 학교 3학년생인 김윤지, 라지연 학생은 머위잎 내생균을 활용한 식중독 저항성 상추 개발이라는 작품으로 식물학 부문에서 2등상과 중국과학단체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과학기술 경진대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과학 행사로 올해는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애리조나에서 세계 80개국 1,800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텍사스의 추신수 선수가 2경기 연속 멀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초구 공략이 볼만했습니다. 1회 사나이 추신수. 자, 오늘 1회 초구부터 나갔어요. 밀어쳐서 안타. 자, 여기서 수비가 공을 더듬었죠. 자, 이 틈에 바로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4회 세 번째 타석인데요. 또 한 번 초구 강타입니다. 자, 좌측 담장 앞에 뚝 떨어지는 상당히 큰 타구인데요. 시즌 13번째 2루타로 타점도 하나 추가. 2경기 연속 장타에 멀티 히트 완성. 자, 그리고 수비에서는 한 번 웃고 한 번 울었는데요. 7회에는 약간 짧은 타구 잘 잡았죠. 이야, 슬라이딩이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8회 비슷한 장면에서는 아쉽게도 클러브가 조금 못 미쳤네요. 자, 그래도 공수에서 점점 감이 살아나는 것 같죠. 텍사스도 오늘 승리로 최근 6경기 5승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요즘 류현진 선수의 활약을 보면 생각나는 왕년의 스타가 있죠. 네, 박찬호 선수. 이 원조 코리안 특급에게 류현진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류현진 선수를 지금 후배로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자로 보고 있고요. 국가대표로서 이렇게 저를 응원하고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지금 류현진이 하는 그 역할이 아닌가. 승리라는 어떤 욕심이라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마운드에